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목요일 명예대로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오늘 2025년도 첫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새해 첫 거래일은 10시 개장, 수년이 아니라 3시 반까지 마감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거래되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오늘 시장은 일단 제가 지난 마지막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가 바뀐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성과를 기대한다거나 부진했던 주식시장이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반전이 돼서 뭔가 대세 상승으로 진입한다거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여건은 못 된다고 봅니다. 오늘도 좀 어설픈 시작인데 종목별로는 좀 차별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원래 1월이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계절성 자체가 오늘도 시장에서 일부 보여줬던 흐름인데 12월에 뭐 11월, 12월 정도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연말 개인 매물들이 많이 출회가 되죠. 개인 매물들이 출회가 되는 이유는 일단 대주주 회피 물량들이 있고요. 대주주 뭐 50억 이상인데 뭐 그거 얼마나 되겠느냐 하실 수 있는데 요 대주주 회피 물량들과 함께 이제 세력들의 그 주식 명의에서 뭐 주식의 주주명부 폐쇄라고 하죠. 주주명부가 이제 폐쇄가 됩니다. 주주명부가 폐쇄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주명부에 등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버티크 자금들, 세력성 자금들, 혹은 정치권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말 주주명부 폐쇄를 앞두고 물량을 많이 뺍니다. 매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주주들도 대주주 과세 기준에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 물량을 팔아놨다가 이제는 뭐 배당락이 별로 없지만 이제 배당을 연초 뭐 이사의 기일 배당으로 많이 바꾸는 기업들이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12월 결산 말일 배당락이 크지 않지만 어쨌건 배당락 날 아침이 결국은 결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결산기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그때부터 들어옵니다. 1월 달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보통 이제 1월 장세 그리고 그 자금들이 이런 그 스마트 머니성 자금들이자 약간 세력성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초반에 강하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1월 효과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1월 테마주, 1월 테마 장세가 만들어집니다. 대체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테마 장세 분위기가 있네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CES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월말에 있는데 요거는 금리 때문에 이쪽이 이제 바이오, 이쪽이 바이오, 그리고 CES가 기본적으로 IT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바이오가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합니다. 근데 지금 12월 최근 FOMC에서 글로벌 유동성의 기준이 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약간 긴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요건 제가 1월 달과 올해 상반기 시황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연준이 매파적인 포지션을 취했다는 것은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저는 미국의 행정부와 그러니까 그 재무부와 연준의 파트너십이 깨질 가능성. 다시 말해서 그동안 2020년 이후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그리고 2020년부터 좀 더 강하게 링크돼 왔던 옐런과 파월의 어떤 콜라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쿵짝쿵짝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연준의 돈을 계속해서 풀었던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높았지만 그 채권을 연준에서 계속해서 소화를 해주면서 재무부가 계속해서 돈을 찍어서 부채를 발행하면서 그 돈을 뿌릴 수 있었던 근간을 제공했던 이 미국 연준과 재무부의 링크가 깨질 위험이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동성 긴축적인 상황들이 이어지면 바이오가 움직이기 힘듭니다.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저금리 기조일 때 테마성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업종인데,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미래 현금 흐름을 보고 꿈을 꾸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당장의 금리가 되게 민감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유동성 테크 쪽이 일단 바이오테크인데, 이 바이오테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보통 1월 달에 강한 경우들이 많은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미리 가불로 땡겨 쓴 것 같아요. 이거 좀 표현이 좀 저속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저는 그렇게 보면 2024년도 하반기가 오히려 바이오주들의 올해 연초 시세를 오히려 가불해서 써버린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CES가 이제 다음 주에 있죠. 앞두고 뭐 지금 이야기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되게 뻔한 거 아니에요? 로봇, AI 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올 게 뻔한데, 로봇이 이거는 사실 조사해봐야 돼. 저는 이거는 사실 내부자 정보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마지막 나페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튀어 올랐잖아요. 그리고 어제 발표난 삼성전자의 콜옵션 행사. 이거는 사실 내부자 정보 유출이죠. 그죠? 미리 알고 있는 그 내부 정보를 보고 미리 선취 매입이 들어간 거죠.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그리고 오늘 상한가로 직행해버리는. 그러니까 삼성의 초에 이제 투자가 돼 있었는데, 이제 최대주주로 올라서 콜옵션 행사와 함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자회사 편입이 됐다라는 점에서는 삼성이 여러 가지 사업에다가 지분 투자를 해놓고 있다가 포트폴리오화 시켜서 그냥 다양하게 투자했다가 그 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버리는 카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로봇은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휴머노이드는 간다라는 신뢰감이 생기면서 빵 쳤죠. 그리고 이제 관련한 로봇주들이 테마성으로 붙으면서 다음 주 CES에서도 어쨌거나 로봇 관련한 기업들과 비유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로봇은 어차피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로봇 투자를 진짜 미래를 보고 하는 투자는 저는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로봇들은 뇌가 없어요. 제가 이게 얘기 나온 김에 이거는 제가 한국에 정말 필요한 이제 규제 변화라고 생각하면서 잠깐 2025 첫 거래일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저는 관계자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제가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거든요.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이게 뭐냐면은, 자, 첫 1번, 2번, 3번, 4번만 가능. 대체로 우리나라 규제 방식이 다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요거는 해도 됩니다. 나머지 이하 불가. 그 이하는 안 돼. 이게 포지티브 방식 규제거든요. 우리나라 연구개발이나 이런 거 다 대부분 이 규제 방식입니다. 그러니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우리나라 재벌들이 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안 바꾸는 건가? 이런 의심도 해요. 왜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지? 미국은 어떤 식이냐면, 미국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인데, 네거티브 규제는 뭐냐면 반대로 국가 보안 안보 이런 쪽에 이제 침해될 수 있는, 이거는 정부 주도의 어떤 기술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1번 안 돼. 2번, 3번, 4번 여기까지는 민간이 하면 안 돼. 나머지는 자유. 나머지는 자유. 자율적으로 해도 되거든요. 규제에 안 걸려. 대부분 다 그냥 자율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미국이 스타트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엄청난 기술적인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비리그 출신의 석학들이 우리나라처럼 삼성이나 현대에 들어가서 CEO를 꿈꾸는 게 아니라, 다 의사하고 싶어서 이렇게 의대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으로 초대박을 터뜨릴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다 못해.
근데 이 네거티브 방식을 누가 따라하고 있느냐? 중국이. 중국도 미국을 따라서 네거티브형 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뭐 AI 소프트웨어 이런 거 다 중국이 이미 우리를 넘어섰어요. 여러분. 뭐 반중 정서 때문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실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 한계를 스스로 캡을 씌워버렸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 규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제가 로봇 테마 얘기하다 잠깐 얘기가 좀 세지만 AI 있죠. 우리나라는 이 AI 이미 지금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한계에 부딪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 조금 스타트업이 좀 하잖아요. 지금 봐봐요. 로봇 같은 거 좀 하면 삼성이 잡아먹어버리죠. 그래서 자율적인 R&D 이게 아니라 그 보수적이고 대형화된 그 조직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문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4차 산업에서 한국의 위기감을 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뷰하고는 또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마 입장에서는 테마주는 주식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로봇주 오케이. 네. 로봇주 오케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로봇주로 들어가네. 연초 돈이 로봇주로 들어가네. 1월 트레이딩 로봇주 가지고 좀 뭐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쪽 가지고 하지 않으면 테마 트레이딩 성과는 약하겠네. 거기에 추가로 좀 자금 들어가는 부분이 뭐 아시다시피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양자 보안 이런 것들 이게 되든 안 되든 지금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저는 우리나라 별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 뭐 그리고 유리기판은 아직 상용성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아직 유리기판 관련 이런 테마들이 지금 오늘 좀 보이거든요. 연말 연초로 해서 이런 것들 트레이딩 되는 건데 이건 그냥 테마주로 보세요. 왜 제가 테마주로만 보시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만 놓고 봤을 때 뒤쳐져 있어요. 많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은 대부분 협동 로봇 수준이에요. 협동 로봇 수준은 뭐냐면 이건 자동화 기기의 스마트 팩토리의 레벨이지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로 가려면 여러분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려면 뭐 현대차 잘하고 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거 여러분들 기대하시죠? 막 덤블링, 백덤블링 하는 이런 로봇들. 안 돼요. 왜? 왜 안 되느냐? 뇌가 없어요. 로봇이 휴머노이드가 되려면 뇌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제일 생각하는 휴머노이드는 비서 로봇이에요. 가정부 로봇. 이런 거죠. 자, 집에 가정부 로봇을 뭐 한 5천만 원 들여서 한 대를 샀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 서빙 로봇이 쭉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 천장에 한번 봐보세요. 다 이렇게 뭐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장난감 수준의 코딩이에요. 거기 가서 여기가 회전 포인트 다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 아니에요. 그 인공지능 정말 기초적인 아이들 장난감 수준의 코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보고 생각하고 피하고 행동하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로봇들은. 그걸 하려면 AI가 탑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화형 AI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움직임을 통제하는 로봇의 두뇌를 역할을 하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당장 불가능해요. 그러니 그걸 보고 미래를 투자하시려면 미국 기업들을 하시고, 제가 뭐 미국 주식을 지금 미국 한국 주식 팔아서 미국 가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우리 투자자 입장은 냉정해야 됩니다. 사실 국뽕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시각을 넓혀서 정말 미래가 더 보장되는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미래 기술은 되는 쪽으로 해서 차라리 중국 주식하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혁신적인 성장을 하려면 규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로봇 한 대 2억입니다. 2억 3억이에요. 실제로 상용성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 뇌가 없어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봤던 영상들 있죠. 뭐 공구를 나르고 백덤블링 하는 거 전부 입력값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다 입력돼 있어요. 불가능. 알겠죠? 그냥 주식으로 테마주 차트 보시고 하세요. 하지만 연초 분위기는 이쪽으로 붙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얘기가 잠깐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은 선물도 팔았고 코스닥도 팔고 코스피도 팔았어요.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뷰는 뭐 대단한 반전 포지션은 없습니다. 환율로는 4.5원, 4%가 아니라 4.5원 내렸는데 0.3% 내렸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갑자기 막 좋아진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연말 매물들 재유입은 코스닥 테마로 접근하시면 되고, 잠깐 한번 보여드릴 게 있어요. S&P. 저는 이건 제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참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제 시황이 10번 중에서 한 7번은 맞는 것 같으니까 한 70%짜리 확률로 의견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S&P 500 지수의 장기 채널인데 2010년도부터 이어지고 있는 채널의 상단에 도달을 했어요. 이런 저항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기분 나쁘게 보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이후, 길게는 2008년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준과 재무부가 손잡고 돈 풀었거든요. 특히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이거 링크 깨지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사실상 연준 내놓으라고 하는 방식으로까지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을 막 비방을 하기도 하고, 왜냐, 이게 통화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통화 유동성의 키를 가지고 있는 그 카드를 얼마나 가지고 싶겠어요, 트럼프가. 근데 이 연준의 기득권이라는 것도 상당하거든요.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이게 미국의 은행권들과 금융권 전반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깨지게 됐을 때 과연 6,000포인트대 나스닥 2만 포인트 선 레벨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건 결국 돈으로 끌고 올렸기 때문에 돈이 유지돼야만 버텨지거든요. 근데 이 링크가 깨져버린다면 저는 연초에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돼서 단기적인 랠리가 나타났지만 실제로 트럼프 취임인 1월 20일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첫 번째 FOMC인 1월 29일을 주식을 다 가지고 가지 말자는 생각입니다. 딱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1월 20일 이전 그리고 1월 29일이 공교롭게도 우리 설 연휴하고도 또 겹칩니다. 그때 주식을 다 가져가는 것은 좀 부담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2,400 이하까지 떨어져 있고 코스닥도 680, 670 레벨이면 좀 낮아요. 코스닥은 밸류에이션이 안 되니까. 코스피 밸류로 보면 0.8 초반이니까 쌉니다, 이미. 그런데 미국이 떨어질 때 우리가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같이 떨어질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쌍봉 위험이 좀 생겼고 채널 중상단 장기 채널 상단 때렸고 엔비디아 약해졌고 트럼프 테마 이끌었던 테슬라 약해졌고 이 빅7 주식들에서 균열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트럼프 취임이라는 재료의 노출, 그 재료의 노출과 함께 예고편처럼 보여줬던 12월 FMC의 매파적 포지션. 트럼프는 당연히 취임한 초반에 유동성 정책이 매파적으로 가는 걸 원할까요? 당연히 원하지 않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옛날 1기 트럼프 때도 파월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돈 풀라고 압박을 계속했고 그때 파월이 돈을 안 푸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시장을 위협했죠. 경기 안 좋아진다. 빨리 돈 풀어야 된다.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트럼프가 돈 풀으라 그러면 연준은 왜 긴축적인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인플레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제 생각이에요. 가정이에요. 자, 트럼프는 불경기를 얘기할 거고, 그 실제로 트럼프가 이민자 관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추방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노동 시장이 타이트해지겠죠. 노동 시장 타이트해지면은 소비 지수 빠집니다. 미국 소비가 빠지면 경기 빠집니다. 그러니까 경기 안 좋을 거다라고 돈 풀라고 얘기하겠지. 그럼 파월은 어떻게 하겠어요? 파월은 버티면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아직까지도 편하게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기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 걱정. 이 두 가지 얘기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식시장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의 얘기인데. 지금 노랜딩 얘기하고 있다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버린 조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걱정하는 이 균열이 맞다면 편하게 미국 시장 볼 상황 아니에요. 미국 주식 하고 계신 분들도 저는 이익 실현 권장 한번 합니다.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정도의 방어적 포지션을 조금 이제 취하면서 연초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년 반도체 바이오 주식들, 반도체 2차전지 관련주를 주로 가지고 계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뭐 그러한 포지션 때문에 이 의견을 아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확률로서는 꽤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도체 2차전지, 오늘도 반도체 2차전지 여전히 약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런 주식들을 살 생각이 없어요. 메이저 자금들이.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야, 이거 큰일이네. 아직도 내 눈에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얘기하면서 제가 제 생각을 그냥 쭉 한번 풀어드리면은 지금의 상황이면 우리나라 조기 대선까지 않을까요? 예, 국민의 70%가 탄핵 인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지율 압도적으로 지금 야당의 대선 후보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 간다면 정권이 바뀌고, 여러분 정치적인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금융시장은 공과를 떠나서 일단은 진보 정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 어느 나라건 간에. 왜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성장, 이 현금 흐름 성장을 얘기하잖아요. 사실 보수 정치 세력의 색채가 성장과는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진보 정치 세력의 색채는 분배와 맞죠. 그렇죠? 아젠다 자체가 그렇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지션도 사실 결과적으로는 과거의 진보 정권의 성장률이 나쁘지 않았어도 일단 정치적인 지향성 자체가 분배에 가 있는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이 완전히 미국 쪽으로 쏠려 있고 주식시장도 쏠려 있고 정치적으로도 쏠려 있고 외교적으로도 쏠려 있는데, 진보 정권이 잡았을 때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좀 더 튼다면 미국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추가 조금 밀려날 거 아닙니까? 그럼 주식시장의 현재 주도주들의 균열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전력망이라든지 뭐 전력망 조선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완전한 미국향 포지션이잖아요. 그게 주도주들인데 그게 또 약해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모로.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거는 야 미국만 보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2차전지가 중국에 팔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런 거 생각하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제가 지금 걱정하는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둔다면, 좀 직언을 드린다면 사실은 반도체 2차전지 위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1월 달은 한 20%, 최소한 20%라도 조금의 최소한의 대응 정도를 하는 것도 뭐랄까 생존 전략상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요.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럴 만큼, 그러니 이제 좋은 종목 섹터들은 뭐 좀 1월 초중순에 좀 올라가면 좀 팔아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일단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고,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다음 전략은 이제 2월 가야지 수정되거나 유지되거나 하겠죠.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한시적인 수익성 내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전략도 저는 필요하다. 연초라고 무조건 파이팅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미국 증시 유동성 약화 가능성에 대한 체크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주 같은 테마도 여기서 너무 롱텀으로 보지 마시고 CES 다음 주니까 방명이 좀 짧게, 그러니까 짧고 강한 시세 정도 보시는 거예요. 그게 테마주니, 원래 테마주는 짧고 강하게 치고 빠지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보시고 대부분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기관 외국인들은 현금 흐름 좋은, 제가 늘 말씀 방산, 조선, 전력망, 화장품 이거만 샀어요. 수급 보세요. 오늘 개인들만 샀고 기관 외국인 팔았는데, 기관 외국인이 산 업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 이런 쪽이에요. 왜냐? 아직은 그 이외의 업종 산업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올해 전망이. 그런 점들 딱 시간적인 시간차 잘 체크하셔서, 오히려 오늘 들어왔지만 다음 주까지 좀 챙기는 박자, 다다음 주까지 2주 정도 생각해 보시고, 그 이후 흐름은 그때 가서 다시 미국 결과 보면서 체크합시다. 다음 주에 이런 내용도 한번 더 부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리입니다.